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를 좀 먼저 익히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if와 left 함수, count if 함수를 써서 1번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계산 문제는 풀지는 않고요. 여기에 나오는 함수들만 좀 연습을 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어, 함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함수부터 보는 거예요. if, left, count, if라는 함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쵸? if가 나오면 true, false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참이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이렇게 씌우는 걸로 사용하는 게 if 함수고 left 함수는 우리 문자열 함수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몇 글자를 갖고 오는 게 left 함수였고요. count if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어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숫자를 세주는 게 count if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주문 코드를 이용하여 주문 반복별 누적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얼핏 보면 이 문제를 보면요 잘 풀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은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생각나세요? 우리가 이 값을 기준으로 랭크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일단은요. 값을 기준으로 등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자,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앞에 있는 넘버 우리가 여기 T1, 2, 3에 해당하는 이 넘버를 집어넣은 다음에 REF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줄 거예요. 그리고 값이 높을수록 1등이면 내림타순 정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각 값에 해당하는 등수가 구해지고 자, 이 문제랑 별개로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등수가 1등, 2등, 3등인 경우에 그냥 1등, 2등, 3등 이렇게 if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if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if 함수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true, false를 먼저 계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3이 크다 5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3이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컴퓨터가 계산하기에 거짓이라고, false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건식을 만들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3이요. 변하는 값이 되는 거고 각각의 등수에 해당하는 랭크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값은요. 제가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 값이 는 1등이야?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이 등수가 1등에 해당하는 값만 푸르고 나머지는 거짓으로 false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당연히 7등이니까 거짓이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1에 해당하는 값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여기 앞에다가 나는 이 조건이 참일 때 나는 1등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참값으로 1등을 주고 얘가 2등일 때 2등을 주고 3등일 때 3등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1등일 때 참이야 라고 했을 때 if라는 함수를 걸어서요. 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콤마를 하고 value if true 값에 1등이라고 쓸 겁니다. 1등. 그러면 등수가 1등인 사람에 해당해서만 한값으로 1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2등일 때는 2등이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1등, 2등만 할까요? 1등, 2등. 그래서 2등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에 있는 이 조건이 1등으로 참이 되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참값으로 들어가는 1등이 값으로 오고 얘가 거짓이면 2등이나 공백이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엔터를 치면요. true에 해당하는 값만 1등이 나오고 나머지는 2등 아니면 공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1등이니까 1등, 나머지는 2등 아니면 공백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1등과 2등 공백 나눈 것처럼 2등과 공백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2등과 공백을 나누기 위해서는 조건식이 참이 돼야 하는 거는요. 랭크 함수의 값이 2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본다고 하면 이 등수가 2등일 때 1이 아니라 2일 때 얘는 2등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값으로 2등이 오는 거고 거짓 값으로는 공백이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2등이랑 공백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복사를 해 놓읍시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2등 공백의 자리에 얘를 쫑 하고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면 1등이랑 2등에 해당하는 값이 1등, 2등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커말 2급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커말 1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1등일 때 1등을 주고 2등일 때 2등을 주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창값에 1등일 때 값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요. 이 조건이 1일 때 얘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 1과 문자 등이랑 따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1등을 했을 때 1등에 해당하는 랭크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1이 참일 때 이거에 1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 뒤에 문자열을 등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등. 그러면 여기에 1일 때 참일 때 1에 해당하는 등수가 붙어서 참값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의 값을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참값의 자리에 넣어준다고 하면요. 결과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결과는 아마 똑같지만 얘의 표시는요. 여기 앞에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1등, 2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왜 필요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전화가 있고 온라인이 있고 전화가 있고 그래서 주문 코드 레프트 함수를 써서요. 왼쪽에 한 글자가 T면 전화고 C면 온라인이고 V면 방문이고 이렇게 하되 count if를 써서요. 그 개수를 누적 개수로 따져가지고 전화가 한 번 나오면 1이고 두 번째 나오면 2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레프트 함수를 써서 t야 라고 해서 창값을 일단 갖고 오고 그 뒤에 연결 연산자를 붙여서 가로를 열고 이 count if를 쓴 누적 개수를 옆에다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3을 갖고 온 이 부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left와 if 함수를 써가지고 일단은 먼저요.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요.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먼저 갖고 와볼게요. left라는 함수를 쓰되 left 함수는 문자열 함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집어넣고 왼쪽에 한 글자를 먼저 갖고 오는 겁니다.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면 여기 있는 값이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T면 전화고 C면 온라인, V면 방문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컴퓨터한테 물어봅니다. 아까 랭크가 1등일 때 1등이야?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구한 값이 T야? 라고 물어보면 T에 해당하는 값이 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left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값이 T야?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T에 해당하는 값이 true가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1등일 때 1등 쓴 것처럼 if라는 함수를 써서 맨 끝에서요. 여기서 3이면 전화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니까 온방이라고 쓸까요? 온방. 온방이라고 써놓읍시다.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니까. 그러면 얘의 값이 3이면 전화가 되고 아니면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할 수가 있잖아요. 1등, 2등 아니면 공백에서 얘의 조건이 C면 온라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이 되는 거니까 얘의 조건을요 C라고 바꾸겠습니다. C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바꿔줍시다. 온라인이라고 쓰고요. C일 때 정답이 온라인이 되고 얘는 방문이죠. 뒤에는 거짓값에 방문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그대로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해놓고요. ESC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다 지워져 버렸다. 네, 다시 쓰겠습니다. 일단 복사해 놓은 거는 복사해 놓고 if라고 쓰고 콤마 전화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아니면 방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과값을 일단은 보고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온라인이랑 방문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온방 자리에 아까 우리가 써놓은 걔를요 복사해서 컨트롤 V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등일 때 1등, 2등일 때 2등, 나머지는 공백처럼 T일 때 전화, C일 때 온라인, 나머지는 방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에 나온 대로 레프트 함수를 써서 이 전화, 온라인, 방문을 각각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살펴봐야 할 거는요. 누적 개수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을 붙인 것처럼 여기 전화에는요. 일단은 가로를 먼저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온라인 옆에도 가로를 입력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탕값은 우리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방문에도 가로를 넣어주시고 컨트롤 S를 딱 치면 가로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연결 연산자를 써서 count if를 갖고 와서 옆에 딱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텐데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이 T일 때는 더나 T일 때는 더나 C일 때는 온라인 V일 때는 방문 이러한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라는 함수는 count라는 함수는요 숫자를 세주는 함수고 count라는 함수는 숫자 문자를 세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값들을 이렇게 범위로 다시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이렇게 밸류 값들을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7이라고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13에서 C19까지는 7개의 밸류 값들이 있어서 7개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본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카운트 함수처럼 얘가 그대로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 칸씩 내려가니까 얘를 빼고 계산하니까 6, 5, 4, 3, 2, 1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만일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값들이 값이나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개수를 세가지고 또 숫자가 되겠지만 밑에는 지금 값이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1, 2, 3, 4, 5, 6, 7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싶냐면요. 여기에 T자가 들어갈 때마다 누적으로 개수를 세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수를 셀 때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내가 C13이지만 밑으로 한 칸 내렸을 때는 얘랑 같이 세주고 그 다음에 두 칸 내렸을 때는 요거 세 개를 세주고 그 다음에 내렸을 때는 이렇게 네 개를 세주고 이렇게 세주고 이렇게 세주고 이렇게 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준이 되는 값이 우리가 이전에 할 때는 얘의 범위의 값에 F4를 씌워서 절대 참조로 이 파란색이 절대로 변하지 마 라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전부의 값이 7이었지만 지금 아까 하나 세고 이렇게 하나 세고 두 개 세고 세 개 세고 네 개 세고 이렇게 하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범위가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C13을 선택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C13에서 C13까지 먼저 세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세미콜론을 누르면 C13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얘는요, 카운터 해가지고 C13만 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든 뒤에든 여기에 F4를 씌워보세요. F4를 씌우면 앞에는 절대 참조가 되고 밑으로 한 칸 내릴 때는 C13이 C14가 되잖아요. 그렇죠? 15가 되고 16이 되고 1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릴 때마다 한 칸씩 증가하니까 1, 2, 3, 4, 5, 6, 7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테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절대 참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고 달러가 묶여있지 않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릴 때마다 값이 바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시겠죠?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요. count if 하려고 하는 겁니다. count if. count if로 내가 지금 여기서 2개까지 안에서 t가 몇 개 들었니? 3개까지 안에서 t가 몇 개 들었니? 4개의 값에서 t가 몇 개 들었니? 이렇게 하면 각각의 누적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 주문 코드에서 세야 되니까 주문 코드에 컨트롤 세미콜론 넣고 앞에 있는 부분을 절대 참조로 아니 뒤에도 F4를 누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달러가 묶여있는 곳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면 값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앞에다 씌워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T가 몇 개 들었니? C가 몇 개 들었니? V가 몇 개 들었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T 별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렸을 때 T가 지금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이거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네 번째로 갔을 때는 2개니까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만일에 온라인이면요. T 대신에 뭘로 넣어주면 될까요? C가 넣어주면 누적 개수를 갖고 오는 거고 방문이면 V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아까 우리 전화 다음에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다음에 탄 값에 전화일 때 전화의 누적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를 하고 컨트롤 V 하면요. 전화에 해당하는 누적 개수를 셀 테고 자 여기서요.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 가로까지 닫아주시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 다음에 연결 연산자에 count if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 연산자에 가로 닫는 것까지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다음 창값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온라인 다음에 붙이대. 얘는요. T가 아니라 C가 되는 거고 방문의 다음에 또 붙이대. 얘는요. T가 아니라 V가 돼야죠. 방문은 V니까 V.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엔터를 치면요. 우리가 나오는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봤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절대 참조로 밑으로 당겨지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기니까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잘라서 생각을 해 보시면요.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영상을 들어보시고 수업에 나와서 또 참조하셔서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